선진국 가국들의 의제에 오르지도 않았고 논의되지도 않았고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또 사실은 한국의 섬이 천여 개가 넘는데 예를 들어서 가거도, 마라도, 독도 이런 섬들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이 패전 이후에 영토 문제에 대한 특히 독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종의 계략, 공작들을 펼친 결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패전국이잖아요. 이제 식민 지배를 했던 것들을 이제 다 반납하는 와중에서도 너무 뻔뻔하고 이게 좋게 말해서 외교적인 수완이지 사실은 진짜 여기저기 빠져나가서 당당해, 강타를 진짜. 해나가는 그런 건 아닌가요?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 한국, 네. 중국 혹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연합국 실무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떤 섬들을 일본에 포함해야 돼? 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경맷도, 북이맷도에서 뭐 네네. 북서로 어디까지 간다.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간다. 결국은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부지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냉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그 결과 일본 영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공산주의의 어떤 맞아요.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그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1947년이잖아요. 이때는 또 우리가 미군 정화에서 아무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다는 거. 그게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계약서를 볼 때 꼼꼼하지 않은 계약서는 사기 계약서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거든요. 맞는 말씀. 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거는 나중에 분쟁이 그러니까요. 될 소지가 네.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쉽게 사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인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는 게 네. 진짜 분하네요. 아, 일본은 아무튼 그래서 이걸 잘 이용했겠네요. 47년 네네. 요쯤에 아주 분주했겠어요. 네. 이게 이제 네. 일본이 이제 미국과 연합국을 상대로 홍보를 하게 된 팜플렛인가요? 네네 일본이 자국령이라고 생각하는 아. 작은 섬들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이것 네. 보세요. 네. 여기 울릉도랑 독도가 일본의 섬으로 그러게요. 나와 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근대 시기에 일본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울릉도였습니다. 그렇죠. 울릉도 앤 독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령이 명백한 섬, 스시마, 오키 이런 섬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있어서 일본령으로 인정받고 싶은 섬의 목록에 울릉도하고 독도를 넣은 거죠. 제가 이걸 보고서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저도 경악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객관적인 정보라기보다 내가 갖고 싶은 섬 목록 아니에요? 위시리스트. 위시리스트예요 지금 보니까. 위시 아일랜드? 여기 보니까 다케시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The letter also called Isu Takeshima is rich in bamboo, fish, etc. 대나무 많아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케시마가 그 대나무죠. 네. 네. 실제로 독도엔 대나무가 없어요. 대나무가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던 거 아닌가요? 죽도가 말이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네. 이 부분도 진짜 이상한데. It should be noted that while there is a Korean name for Dajalet, none exists for the Lion Cut rocks, and they are not shown in the maps made in Korea. 이건 완전 거짓말이다. 뭐 한국 이름이 없다면서 지도에도 없고 네, 원래 네. 우리나라가 인지도 하지 네, 네. 못했던 섬처럼 마치 그렇게 쓰여져 있네요. 진짜 아예 이런 왜곡되고 거짓 정보가 일본 외무성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거쳐서 미 국무부, 호주 정부, 영국 정부 이런 외국 정부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도 미 국무부의 지리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참으로 진짜. 얼핏 봐도 네. 꼼꼼하게 잘 만들었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제가 찾은 거고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나 외무성 외교사령관에서는 이런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만들었지만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그걸 찾으신 거고요. 방송이 되고. 패전 직후에 일본이 이제 10,000명 정도의 외교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10,000 외교부성 명이요? 직원들이. 그리고 인원을 좀 줄입니다. 70% 정도 감축이 돼서 3,000명 정도로 줄었다고는 하는데 네. 이 3,000명이 조금이라도 영토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뭐 전력 투구를 했다고 하고요. 와 인원이 진짜 그렇죠. 많네요. 예.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당시에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외무부 직원이 한 160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외교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참 일본은 패전 후에도 우리에 대해서 막 거짓 뉴스를 굉장히 많이 흘리잖아요.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막 되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데 이 독도도 약간 그런 맥락상 느낌이죠. 같은 작전이었다고 보이네요. 당시 메가더 사령부에 있던 제일 중요한 높은 지위가
주일 미 정치 고문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윌리엄 시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 국무부에 이런 전문을 보냅니다. 리앙크루 락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 왜 재고가 필요하냐면 그 이전에 미 국무부가 만든 대일 평화조약 초안에는 이 섬이, 즉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된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 이 섬에는 기상 관측 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 이익과 일치한다. 이거 계속 일본이 주장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네, 기시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일본 외교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게 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재현되는 거죠.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47년부터 49년까지는 독도가 리앙크루 락이 한국령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바로 윌리엄 시볼드가 개입하고 난 다음에는 일본용으로 표시되었고요. 네네. 그 다음엔 여러 차례 바뀌게 되면서 최종 조약문에서는 독도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시모다 다케소라는 이제 외무부 조약국장이 이제 글을 남겼어요. 나는 주일 정치 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드의 사무실을 늦은 밤 비밀리에 수없이 방문해서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전달할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전달돼 당연히 미국 측이 참고했을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시볼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다르죠. 공영방송에 욕이 나간 줄 알고. 제가 듣기로 부인이 일본인이라고 들었는데 시볼드가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해군 장교였는데요. 일본에 어학 장교로 파견됐습니다.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사랑을 만나서 부인이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이 저는 이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도쿄에 갔을 때 일본 여자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 미시스 시볼드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강화조약을 체결하라고 하는 대표단의 부인이 같이 따라가서 적국이던 일본의 기모노를 같이 입고 그러니까요. 사진을 찍는 겁니다. 패전국인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커서 지금 사진 찍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귀빈들의 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같이 사진 찍었다는 얘기는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 못 예, 저는 들어본 본 것 적이 같습니다. 없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근데 약간 서양인들이 저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일본에 대한 어떤 맞아요. 이렇게 동경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무튼 일본을 좋아했다, 일본에 굉장히 매료됐다는 증거 자료인 것 같아요. 시볼드가 진주만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주만이 폭격되고 2,000명 이상의 수병이 죽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네네. 이 부부가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우리 어떻게 돼 이제?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해? 이런 걱정? 해군 출신이니까 우리 해군들이 불쌍하다, 가엾다 이런 생각을 했을 줄 알았는데 예. 뭐라고 썼느냐? 가여운 일본인들이요. 그 충격적이다. 전쟁에 참화해 이 근면 성실한 일본인들이 끌려 들어간다라고 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감정이입을 넘어서 거의 일본과 동일시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시볼드가 한국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나의 인상은 슬프고 억압받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조용하며 음울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 시볼드에 동의할 수 없어. 아니 동의할 수가 없죠. 독일인조차 몰라하는 한국 시볼드의 사람들의 네. 흥이 많고 기가 많고 네, 정도 네. 많고 잘 놀고 그렇죠, 다니엘. 회식도 얼마나 잘하는지. 딴 건 몰라도 조용하고 진짜 알잖아요. 저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얼마나 밝은데? 근데 이 시볼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혹시 뭐 스파이라든가 뭐 아니 그렇지는 이런 않고요. 건 없었나요? 뭐 사실은 증거가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주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일본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군인이나 학자나 다 일본을 공부하러 가서 일본에 매료돼서 일본에 대한 대일 정책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도 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교토나 나라 이런 데는 떨어뜨리면 안 돼. 왜 여기는 문화적인 유적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독도 문제하면 일본과 우리만의 어떤 그런 분쟁이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네요,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독도 문제가 그쵸. 계속 양쪽에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다케시마의 날 아까 2월 22일 그 지정됐던 해가 2005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KBS 9시 뉴스에서 특종을 했거든요. 그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27일 일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확히 표시한 영국 정부의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이 지도는 전쟁에서 패한 일본의 책임을 묻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직전 유일하게 작성된 공식 문서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직전 영국 정부가 작성한 공식 지도입니다. 패전국 일본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독도와 오키섬 사이에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지도를 미국에 보내 일본의 영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교수님이세요? 영토 영해에서 배제된 한국 영으로 묘사된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